오래된 집의 문지방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유독 낮게 깎여 비스듬해진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특별히 무른 나무로 만들어졌을 리 없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편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지점만 골라 밟고 다닌 흔적이다. 수천 번의 발길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본래의 높이를 잃고 바닥에 바짝 엎드린 형상이 된다. 닳아버린 마음도 이 흔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성이 약해서가 아니다. 타인에게 너무나 밟기 편한 길을 내어주었을 뿐이다. 상대가 들어오기 쉽게 마음의 문턱을 스스로 낮추었고 신발을 벗지 않고 무례하게 들어와도 허 웃으며 받아주었다. 다정한 친절은 어느덧 당연한 통로가 되었고 인내심은 누구나 딛고 지나가는 만만한 바닥으로 전락했다. 나를 밟고 지나가는 이들은 특별히 악한 이들이 아니다. 인간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거친 돌길보다는 평탄한 흙길을 향하게 되어 있다. 나를 딛고 가도 좋다는 무언의 편의를 제공하는 순간 상대의 죄책감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례함이 채운다. 그들은 나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춘 그 높이만큼만 나를 대우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토록 가볍게 대할까? 이 질문이 밤잠을 설칠 만큼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다면 이제는 선함의 형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주인이 돌보지 않는 들판의 흙길은 누구나 걷지만 정교하게 쌓아 올린 성벽의 돌계단은 함부로 오르지 못한다. 경계가 없는 선함은 선함이 아니라 타인의 편의를 위해 나를 제물로 바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품격은 비싼 비단옷을 걸친다고 해서 생겨나는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이 무심코 나의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상대의 발끝에 닿는 묘한 긴장감이자 정중한 거리감에서 시작된다. 주위를 둘러보라. 나이가 들수록 진심 어린 대접을 받는 이들은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억지로 권위를 내세우며 상대를 굴복시키려 들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정갈하고 흐트러짐이 없어서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감히 그 질서를 깨뜨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대하는 엄격함이 타인에게는 넘볼 수 없는 존엄으로 비치는 셈이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믿음은 때로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곤 한다. 적당히 허리를 숙이고 둥글게 살면 평탄할 줄 알았으나 세상은 그 부드러움을 틈타 아예 나를 꺾어버리려 들기도 한다. 뼈대 없는 선함은 그저 위태로운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진정으로 고상한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원칙 하나를 품고 산다.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소중한 나의 존재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도 같다. 무례한 세상을 향해 굳이 나를 세우거나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고요해지고 더 정교해지는 편이 낫다. 상대가 나를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게 만드는 힘, 함부로 말을 섞기에는 그 결이 너무나 깊고 단단해서 스스로 예의를 갖추게 만드는 존재의 무게가 필요하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정교한 마음이 밖으로 배어나올 때 세상 또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이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대신 닳아버린 내 마음의 문턱을 다시 세워야 한다. 존재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고귀한 영역으로 가꾸는 과정이 먼저다. 내면의 질서가 바로 서면 외부의 소음은 자연히 힘을 잃는다. 내가 나 자신을 대접하는 그 깊이만큼 세상도 나를 대접할 자리를 비워두게 되어 있다. 타인의 무례함을 탓하기 전 나라는 영토의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살펴야 한다.
경계가 모호한 영토는 침범을 부르고 규격이 없는 존재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은 의외로 거창한 권위가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배어나오는 정교한 질서에서 나온다. 빈틈없는 예의를 갖추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는 선언에 가깝다. 인사가 정중하고 단어 하나를 고름에 신중하며 약속의 무게를 자신의 신조처럼 대하는 사람을 보라. 사람들은 그 앞에서 본능적으로 허리를 세우고 자세를 바로잡는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정갈하여 감히 그 질서를 깨뜨리는 무례를 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말을 내뱉기 전 입안에서 단어를 한 번 더 거르는 습관은 내면의 성벽을 쌓는 첫 번째 벽돌이다. 감정이 차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행위는 스스로를 누구나 퍼마실 수 있는 낮은 우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깊은 우물은 속이 보이지 않기에 신비로움을 주지만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얕은 개울에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발을 담그고 휘젓는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차라리 깊은 침묵을 택하라. 그 정제된 여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함부로 읽어낼 수 없다는 신중함을 심어준다. 대화의 주도권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문장의 밀도에서 결정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요 같은 흐릿한 어미는 당신의 확신을 갉아먹고 타인의 개입을 허용한다. 비록 작은 의견일지라도 끝맺음을 분명히 하고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내놓는 문장에는 무게가 실린다. 특히 무례한 농담이나 선을 넘는 질문이 날아올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며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평정심을 잃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럴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3초간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짧은 정적이 주는 압박감은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당신의 경계를 알리는 신호가 된다. 약속과 시간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당신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척도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일정을 가볍게 번복하는 행위는 타인의 시간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게감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상대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스스로의 계획을 철저히 지키고 일상을 장악하는 자를 지배할 수 있는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루틴이 몸에 밴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 자체로 아우라를 풍긴다. 현대적인 고상함은 단순히 깨끗하게 씻고 옷을 차려입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취향의 일관성과 정돈된 공간에서 완성된다. 유행을 쫓아 어설프게 꾸민 모습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결을 알고 이를 고수하는 고집이 필요하다. 또한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식탁 위에 수저 하나를 놓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찻잔 하나를 고르더라도 자신의 안목이 담긴 것을 선택하는 행위는 삶에 대한 성의를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일상의 구석까지 정성을 들이는 사람의 태도는 타인에게 이 사람은 대충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낸다. 낡았더라도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이의 곁에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고결한 기운이 감돈다. 배려와 선함이 때로 마음을 소모시키는 이유는 그것에 나만의 규격이 없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양보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밀어붙여도 괜찮다는 오해를 심어줄 뿐이다. 예의 바르되 빈틈이 없다는 것은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나의 원칙이 훼손되는 지점에서는 단호히 멈출 줄 안다는 뜻이다. 정중한 거절은 비굴한 승낙보다 훨씬 더 큰 존중을 불러온다. 거절할 때조차 감정을 싣지 않고 그것은 제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의 품격을 완성한다. 결국 정연한 질서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요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달라진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 정성을 다해 가꿀 때 세상 또한 당신이라는 정원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입구에서부터 스스로 옷깃을 여미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벽을 쌓는 것은 오늘 당신이 내뱉은 정제된 단어 하나, 그리고 당신이 지켜낸 사소한 원칙 하나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때로 세상을 향해 뻗어있던 가지들을 하나둘 거두어들여 자신의 뿌리를 깊게 다지는 과정과 같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라는 바람에 더 위태롭게 흔들리곤 한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적표가 되고 친구들의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으며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취해 자신의 자존감을 저당 잡힌다. 타인에게 종속된 삶은 그 자체로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허락과 다름없다.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결연함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거나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는 이들을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상대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 비굴함의 틈새로 무례함이 스며든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혹은 내 삶의 방식을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확신. 그 정서적 독립이야말로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을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고독을 초라함으로 읽는 이는 타인에게 매달리지만 고독을 충만함으로 누리는 이는 타인을 압도한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그 공간이 자신의 취향과 사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선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진다. 타인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경작하는 이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섬과 같다. 사람들은 손쉽게 오갈 수 있는 육지보다 신비로운 안개에 쌓인 단단한 섬을 더 경외하는 법이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배려를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지만 그 배려가 나를 지워가며 행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종속이 된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계획을 수정하고 상대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행위는 스스로를 타인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는가? 나를 지키는 선을 명확히 하고 그 선을 넘으려는 시도에 대해 아니오라고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독립심에서 나온다. 정서적으로 독립된 이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을 담보 잡히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시선일 뿐 나의 실체가 아니다. 상대의 날 선 감정이 나에게 전달될 때 그것을 내 영혼의 앞마당까지 들여놓지 않고 문 밖에서 정중히 돌려보내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객관화하며 상대의 감정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유지하는 태도. 그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결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자신감은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오히려 현재의 결핍을 증명할 뿐이다. 진짜 자신감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직함이나 배경 없이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당당함에서 비롯된다. 낡은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궁금해하며 자신의 내면을 새로운 사유로 채워가는 이는 늙지 않는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이는 늘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기에 타인의 시선에 연연할 틈이 없다.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당신을 대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자신의 시간을 금처럼 아끼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돌볼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한 손님으로 모신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에너지를 모두 거두어 나를 채우는 데 써보라.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그 단단한 에너지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존중의 태도를 갖추게 된다. 결국 확고한 자신감이란 타인을 이기기 위한 힘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힘이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영혼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쫓는 대신 당신의 내면에 깊고 맑은 우물을 하나 파라. 그 우물이 깊어질수록 당신을 찾는 이들은 늘어날 것이나 그 누구도 그 우물을 함부로 휘젓지는 못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존재함으로써 충분히 장엄하고 고귀하다. 비가 온 뒤 숲속의 작은 웅덩이를 가만히 들여다본다. 그곳은 바람 한 자락에도 금세 파문이 일고 지나가는 짐승의 발짓 한 번에 바닥에 흙탕물이 뒤섞여 온통 흐려진다. 반면 산 너머 깊은 호수를 보라. 같은 바람이 불고 같은 돌멩이가 던져져도 호수는 잠시 물결을 그리다 인해 그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가라앉힌다. 웅덩이는 얕기에 흔들리고 호수는 깊기에 평온하다. 사람의 감정도 비슷하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안색이 변하고 상대의 무례함에 불같이 화를 내며 반응하는 이는 스스로가 얕은 웅덩이임을 증명하는 꼴이다. 감정이 차오르는 대로 즉시 쏟아내는 행위는 솔직함이 아니라 내면의 수위가 낮아 외부의 자극을 감당할 공간이 없다는 신호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일을 가볍게 여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결코 존중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내뱉지 않고 잠시 내면의 여과기에 걸러내는 지체의 시간에서 완성된다. 누군가 당신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바로 맞대응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혀끝까지 차오른 단어들을 삼키고 3초만 호흡을 가다듬어 보라. 그 짧은 찰나의 감정은 태도로 변하기 전 관찰의 대상이 된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화나게 하려 하는구나라고 객관화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접받는 이들은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과하게 들뜨지 않고 슬프거나 불쾌한 일이 있다고 해서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지 않는다. 어제 본 모습과 오늘 보는 모습이 일치하는 그 일관성이야말로 타인에게 거대한 바위와 같은 무게감으로 다가간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 즉 감정의 평형을 유지하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안심하며 정중한 태도를 갖춘다. 감정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정리해서 표현하라는 의미다. 화가 났을 때 고함을 지르는 대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 말씀은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군요라고 말해보라. 감정의 파동을 걷어낸 담백한 사실의 전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례함을 비춰보게 만드는 날카로운 거울이 된다. 불그락 푸르락 변하는 얼굴보다 서늘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으로
조목조목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압도적인 위엄을 느낀다. 일관된 기준은 신뢰를 낳고 그 신뢰는 곧 존중의 토양이 된다. 상대에 따라 혹은 나의 기분에 따라 대응의 기준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뿐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대응 원칙을 세워두어야 한다. 위기 상황일수록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고 목소리의 톤을 평소보다 반 옥타브 낮추어 보라. 당신이 유지하는 그 고요한 평형 상태가 주변의 소란을 잠재우는 강력한 자기장이 될 것이다. 결국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억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나라는 호수의 깊이를 더하는 작업이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자극은 수면 위 작은 일렁임으로 끝날 뿐 바닥에 가라앉은 당신의 본질을 흔들지 못한다. 내면이 깊고 고요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는 법이다. 설령 던진다 해도 그 돌은 소리 없이 깊은 물속으로 잠겨버릴 것임을 상대는 본능적으로 직감한다. 당신이 오늘 지켜낸 평정심은 당신의 영토를 지키는 가장 세련된 무기다. 감정에 휘둘려 나를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이라는 호수의 깊이를 경외하며 그 앞에서 스스로의 매무새를 가다듬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닳아버린 문지방 앞에 가만히 서본다. 누군가에게 밝혔던 자리가 유독 아프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평생을 내어주기만 했던 시간들이 허망한 그림자처럼 다가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닳아버린 흔적조차 실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내어준 지극한 정성이었음을 안다. 다만 그 정성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뿌리를 해치지 않을 만큼의 높이는 유지해야 했을 뿐이다. 우리는 흔히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간다. 누군가의 무례함에 밤잠을 설치고 인정받지 못한 호의에 가슴을 치며 억울해한다. 그러나 가만히 사유의 결을 따라가 보면 타인의 태도는 결국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의 거울일 뿐이다. 내가 나를 헐값에 내놓으면 세상은 나를 값싸게 취급하고 내가 나를 정교한 질서 속에 두면 세상은 함부로 그 선을 넘지 못한다. 품격이란 어쩌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무대 장치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깊은 밤, 홀로 차를 마실 때조차 꼿꼿이 세우는 허리와 같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그 마음이 어느 날 문득 타인의 눈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로 비치는 것이다. 그러니 타인을 고치려 들거나 그들의 입을 막으려 애쓰지 마라. 바깥의 소음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길은 내 안의 소란을 먼저 끄고 스스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정연한 예의와 흔들리지 않는 독립심, 그리고 깊은 호수 같은 평정심은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소중한 영토가 헛되이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선함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빛이 고결해지고, 배려는 나를 온전히 세운 뒤에 내어줄 때만 비로소 향기가 난다. 나를 잃어버린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방임일 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정답이라 단정 짓지는 않으려 한다. 사람의 인연이란 때로 예외가 있고, 삶의 흐름은 우리가 세운 원칙보다 더 거세게 몰아치기도 한다. 때로는 다시 문턱이 닳을 만큼 자신을 내어주어야 할 순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차가운 성벽 안에 갇혀 외로움을 견뎌야 할 날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 누구도 대신 말해줄 수 없다. 다만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부대끼기 전 잠시 멈추어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지금 당신이 건네려는 그 미소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비굴함은 아닌지,
당신의 그 침묵이 두려움에서 기인한 회피는 아닌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문지방은 다시 다를 수도 혹은 더 높이 쌓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높이를 결정하는 주인이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를 대접하는 자의 향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천리를 간다. 그 깊고 은은한 향이 당신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았을 때 당신의 발자국마다 고귀한 품격이 서려 있기를 바랄 뿐이다. 물결은 다시 돌아온다. 이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물결을 맞이하겠는가? 그저 고요히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